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영역 이투스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이제 드디어 수능이 끝이 나고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이죠. 현재는 고2 친구들 혹은 이제 뭐 고3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뭐 혹은 재수를 결정했거나 아니면 이제 N수생 친구들도 아마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커리를 타게 될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커리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요목조목 한번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 수학 영역 커리큘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가볍게 일단 목차를 간단하게 보시면 총 이렇게 6가지로 선생님이 나눴어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니까 선생님 강사 소개부터 먼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좀 이게 빛이 좀 밝아가지고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저 학력은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이고요. 좀 글씨가 작다, 그쵸? 내가 일단 말로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재 저는 이제 이투스 수학 영역 강사이고요. 현재 이제 뭐 강남 하이퍼, 그다음 예섬학원, 명인학원, 유이너스학원, 이투스 기숙학원 이렇게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도 강의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뭐 제 소개는 이렇게 가볍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왜 김동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정말 여기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 혼란스러운 수능 수학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 작년이죠. 아니 올해죠. 이제 25학년도 친구들한테 이제 작년이고요. 어쨌든 24학년도 수능 때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제의 기조가 살살 이제 바뀐다. 킬러를 없애야 된다. 이런 형태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이 가중이 됐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때 아예 기조가 싹 다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능까지 이제 기조가 쭉 이어져 오면서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 바뀐 기조를 대비하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떻게 수능을 대비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포인트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수능 수학 사실 많은 기조가 바뀌었다 보니까 기출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고요. 현재 바뀐 기조에 맞는 문제들을 여러분 또 많이 풀어봐야 되고, 또 그런 바뀐 기조를 잘 풀어내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려면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강사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는 강사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부심이 있고요. 그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왜 김동환이라는 수학 강사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위에 글이 하나 있어요. 조금 작지만 쌤이 좀 한번 읽어드리면 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점수가 오르는 이유, 나처럼 생각해, 김동환 접근법처럼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제 거의 수업을 하다 보면 매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처럼 생각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냥 나처럼 생각해 하면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은 커리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나의 커리만 잘 따라온다면 결국 여러분들도 나처럼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여러분들 수능 수학도 당연히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만점을 받고 1등을 받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 선생님의 슬로건, 점수가 오른 이유, 나처럼 생각해, 김동환 접근법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고퀄리티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가볍게만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요 단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완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딱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고퀄리티 컨텐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조가 바뀐 만큼 원래도 NG가 사실 중요하긴 했지만 이제 기조가 바뀌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기조에 맞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사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도움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고퀄리티 컨텐츠 이전에 이제 선생님이 24학년도죠. 24학년도에 이제 NG 문제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풀렸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뭔가 어려운 문제다. 문제가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뭔가 찍어내는 문제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또 너무 또 더럽지도 않게 보통 이제 NG 문제 하면 더러운 문제들이 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더러운 문제는 없게 좀 계산은 비교적으로 깔끔하게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능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강의와 컨텐츠. 사실 앞이랑 뭐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보통 저는 또 나름 또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를 되게 빨리 읽어요. 지금 이게 어떤 지금 수능 트렌드이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나는 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발빠르게 움직인 걸 토대로 컨텐츠를 제가 구성을 매년 그리고 매년이기도 하면서 그 수업하는 도중에도 제가 계속 바꿔요. 그래서 지금 기조가 바뀐다. 그러면 이 기제도를 원래 했던 대로가 아니라 뭔가 바꿔서 내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이 컨텐츠들을 제공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계속 빠르게 실시간으로 제가 반영을 해서 컨텐츠를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뿐만 아니라 당연히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필요했던 이런 스킬들이었다면 지금 당장은 이거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왜 알려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지금은 우리가 수능 컬이잖아요. 그렇죠? 뭐 내신 컬이도 아니고 정확하게 수능 컬이기 때문에 수능에 딱 알맞는 지금 현재 기조에 맞는 강의들을 선생님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 무조건 수능에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공부하시는 거 그렇게 내가 다 구성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시스템입니다. 현관 같은 소통 및 관리 시스템. 사실 우린 인간이다. 그렇죠? 인간이다 보면 조금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현강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면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지, 한계. 근데 그 한계를 나는 어떻게든 좀 뛰어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싶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관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 커리큘럼 내에 이렇게 녹여놓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세미나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고퀄리티 콘텐츠 바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쌤의 커리큘럼과 함께 그리고 그 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미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총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심플해요. 여러분들 딱 받아들이기 딱 좋을 거야. 첫 번째가 스타트업이고요. 누가 봐도 스타트다. 그쵸? 스타트업이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커스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기초, 노베 나 아예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혹은 그래도 한 번쯤 내가 공부했는데 조금 약간 가물가물해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좌가 바로 스타트업이고요. 당연히 이 수능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기초 강좌라고 하더라도 다 막 진짜 막 내신에 나오는 막 진짜 완전 지엽적인 거 있잖아.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막 그런 거 아니면 정말 옛날 수능에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은 따로 다루지 않고요. 현재 기조에 맞게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그게 굉장히 나만의 수업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알고리즘. 요건 이제 수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전 개념,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스킬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알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 스킬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 스킬을 이용해서 보통 수능, 여기는 이제 수능 3점짜리 2, 3점짜리 여기는 이제 수능 4점짜리 중에서 우리 이제 킬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중고난도 문제, 중고난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야. 내가 이제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포커스는 보통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 있죠. 좀 고난도 문제들. 현재 뭐 우리 번호로 따지면 15번 아니면 22번 이런 형태 문제들. 가끔씩 14번, 21번도 좀 어렵지만 그쵸? 이런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킬들을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한들 어려운 문제들은 스킬만 가지고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수업이고요. 요게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저는 수능 100점을 향한 마지막 길 바로 뭐 스포일러.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문제들 위주로 이제 쭉 푼다면 여기서는 개념과 문제 적용 형태라면 여기는 그냥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보면서 그것도 이 모의고사는 또 현재 기조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조에 맞는 모의고사들을 풀어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선생님의 스타트업부터 이제 스포일러까지의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은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뭔지, 구체적으로 포커스는 뭔지, 구체적으로 스포일러는 뭔지 제가 앞에서도 가볍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기본 개념 강좌고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인 슬로건은 수능 수학 완성을 위한 첫 스타트이자 더 높은 단계로 업하기 위한 발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교재랑 그다음 부교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수학 공부는 그냥 주교재 하나만 가지고 하긴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부교재랑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왜? 내가 한 걸 그대로 복습하는 뭔가 복습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교재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부교재랑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수능 3점부터 쉬운 4점 문항. 보통 쉬운 4점 문항도 어떻게 보면 3점이랑 비슷해. 그래서 쉬운 4점 문항까지 대비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스타트업이고요. 노베이스. 근데 노베이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 복습하는 나는 가물가물해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 그래서 한 번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가 부분은 뭔가 알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 약간 좀 약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지? 이 큰 그림을 못 보면 여러분들 그 다음 커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커리부터는 여기는 이제 단원별로 구성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단원별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교과서 목차 있잖아. 그걸 따라가는 건 스타트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딱 내가 잡고 있어야지 그 다음 커리로 딱 넘어갔을 때는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딱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못 잡겠다. 좀 약하다. 좀 가물가물하다 하는 친구들은 난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오개념들 내가 잡아줄 거야. 오개념들 많이 잡아주고 원리들 되게 많이 설명할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스토리텔링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는 뭐야? 로그는 뭐야? 이렇게 딱딱딱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수가 등장했고 어디에서 로그가 등장했는지 그 각각의 원리들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게 수능에 필요한 원리를 내가 설명하고요. 수능에 필요하지 않는 원리들은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 있지. 굳이 이 원리까지 알아야 돼? 그런 건 내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내가 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 나는 조금 가물가물하다, 전체적으로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난 반드시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워크북과의 연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주교재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 수업 시간에 다루던 문제들과 동일한 형태의 구성으로 내가 워크북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기에는 이 워크북만한 게 없을 거야. 그래서 훨씬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게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스타트업에서는 기본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위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일단 속도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원리만 치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능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도가 이제 어려워지다 보면 우리가 이 개념만 가지고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수능 4점 문항들, 그 수능 4점 문항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중킬러 문항 혹은 중고난도 문항이라고 할게. 그 4점 문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선 또 다른 개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리 수능을 위한 심화 개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당연히 개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문제풀이까지 들어가는 심화 개념 및 문제풀이 강좌이고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정리해 놓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내가 이런 글을 봤을 때, 이런 문장을 봤을 때, 혹은 이러한 개념을 봤을 때 어떠한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풀어지는지에 대한 이 알고리즘, 김동완만의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목을 알고리즘으로 지었고요. 이제 요 메인 슬로건이 요거입니다.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 결국 기출 분석이야. 결국 기출을 통해서 수능 스킬의 모든 것을 담았다. 쓸데없는 스킬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스킬들만 딱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그 스킬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화지, 체화.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는 실전 개념, 스킬을 알려주고요. 그거를 적용하고 그 적용하는 대상은 기출. 그리고 기출뿐만 아니라 사실 기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주교재도 있고 부교재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뿐만 아니라 이제 엔제들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제라고 할 때 선생님 저 벌써 엔제 할 단계 아닌데요 이러지 마. 엔제라는 거에 쫄지 마시고요. 그냥 기출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통 이제 기출 분석할 때 많이들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이러면 또 말이 좀 길어지는데 내가 또 잔소리가 살짝 나오려고 하네. 기출을 할 때 보통 많은 친구들이 기출을 외워요. 기출을 외우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기출만 달달달 하다 보면 기출의 어려운 문제들은 정말 잘 푼다. 나 보면 깜짝 놀라. 아니 이걸 푼다고?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그냥 외웠던 거야. 뭐 내가 내신 대비를 할 때든 아니면 그냥 뭐 윈터 수업을 윈터스쿨 가가지고 배웠든 간에 어쨌든 그냥 외워버려. 그리고는 그것보다 훨씬 쉬운 엔제 문제를 푸는데 못 풀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는 이제 엔제는 무조건 어려운 거, 기출은 쉬운 거 이렇게 그냥 획일화 시켜버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출 중에서는 할 만한 문제가 있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반면 당연히 엔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과 비슷한 난도에 여기서도 기출은 완전 어려운 문제들은 다루지 않을 거야. 알겠죠? 여기 알고리즘은 오직 내가 수능 스킬을 체화시키는 단계인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각 스텝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다고. 여기서는 스킬을 체화시키는 게 초점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킬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냐, 기출과 엔제 적용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4점 중고난도 문항 대비고요. 딥러닝이 이제 요거의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킬을 체화하는 연습. 그리고 아마 이제 이거는 다 손글씨 해설로 선생님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모의고사 해설지 있지. 모의고사 해설지는 정말 그 기본 개념, 우리가 앞에서 스타트업에서 다루었던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해설을 하기 때문에 이 해설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해설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쓴, 그러니까 내가 직접 푼 형태의 풀이를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게 되니까 나 아까 뭐라고 했어? 슬로건이. 쌤 원래 슬로건이 결국은 여러분들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이 김동완 접근법처럼 생각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나처럼 생각하게 만들려고 내가 다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만 딱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거의 2등급에서 1등급 정도가 될 겁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목표가 100점이 되려면, 수능 만점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고난도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도 문제풀이 강좌가 바로 이 포커스 강좌이고요. 포커스 강좌의 이제 슬로건은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김동완만의 접근법과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내가 요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교재를 그리고 이 강좌를 만들게 된 이유도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모든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누구 인간 강사든 아니면 뭐 어떤 학원 선생님이든 아니면 내 수업이든 모든 개념을 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설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된대. 기출도 다 풀 수 있어. 모든 엔제 문항도 내가 다 풀었어. 근데
선생님 저는 새로운 문제만 보게 되면 분명히 나는 조금만 지나면 해설 들으면 혼자 좀 더 고민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모의고사 풀 때 혼자 갑자기 새로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설 듣는 거 다 이해되거든. 해설 들었을 때 내가 모르는 개념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난 저 생각을 못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다 알아차려요. 방향을 다 잘 잡아. 접근을 너무나 잘해. 아이디어 다 잘 찾아.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턱 막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것만 내가 뚫어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딱 앞에서 이거 이렇게 풀어보자 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김동환만의 접근법,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 발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작 포인트를 알려주는 바로 접근법 수업이고요. 시작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럼 시작이니까 스타트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개념 수업이 아니라요.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알려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학생들이 정말 반응이 좋은 강좌입니다. 왜냐하면 막히거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수학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보통 이제 80점대 이상으로 딱 넘어가는 그 벽이 있어요. 내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나와의 그 벽이 느껴지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뚫어주는 수업이 바로 이 포커스 수업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당연히 내가 아까 뭐 알고리즘에서 수능 4점 중고난도 문항 대비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당연히 4점 중고난도 문항을 대비하기도 당연히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고난도 문항도 대비하기도 완전 적절하죠. 그래서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스킬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문제 접근 방법 및 아이디어 체화 훈련을 보통 기출과 그리고 엔제 문항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출을 가지고 우리 이 기출은 보통 많이들 좀 익숙하거든.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먼저 한번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보통 이제 문제풀이를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발문을 보니까 요거 때문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에 문제 이런 조건이 주어졌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 초점을 어디에? 엔제 문항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4점 고난도 문항 대비고요. 딥러닝을 통해서 접근법을 체화하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한층 더 업해주는 그런 수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것까지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준비를 할 건데, 이 스포일러는 그냥 이름 그대로 그걸 스포입니다. 최신 경향을 가장 빠르게 반영해서 수능 미리 보기를 맛보다라는 건데, 매회마다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매년마다 매번 달라질 거고요. 그때 수능 기조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제가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스포일러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9월달 기조가 확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문제 스타일이 완전 싹 바뀌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풀던 모의고사를 풀면 그 느낌이 안 나. 9월 모의고사의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저는 반영을 해가지고 최신 경향 적극 반영이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반영해서 9월 완전 9월 느낌 나게 그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당연히 똑같이 저는 스포일러는 최신 경향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거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 그리고 그러한 접근법들을 토대로 마지막 우리 현재 수능 기조에 맞는 모의고사들을 풀어보면서 결국 마지막 수능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전 마지막 실전 점검이고요. 다른 모의고사랑 좀 다르게 선생님의 좀 차별점이 좀 있다면 제 손글씨 해설이 그냥 컬러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모의고사를 풀어요. 시간 딱 재가지고 그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과 일치하게 만들도록 쌤이 이렇게 딱 구성을 다 했고요. 올해는 내가 4회분만 했어요. 근데 내년은 8회분으로 쌤이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그때 가서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커리큘럼, 고퀄리티 컨텐츠 바로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내용이 길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김동완을 들어야 되는가, 왜 김동완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능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강의와 컨텐츠, 뭐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뭐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여기선 구체적으로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실제로 쌤이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신유형 문항을 좀 적중한 사례도 있어요. 22년 김동완 엔제 교재 중에 쌤이 그때 이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좀 풀리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연도 22년이니까 그때는 23학년도가 맞죠. 그래서 23학년도 수능 수학 14번 이때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죠. 그래서 이때 신유형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보기도 굉장히 특이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문항을 좀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 반드시 필요한 김동완 팀만의 알고리즘 해서 현재 수능 기조에 맞는 문제풀이, 그리고 정말 심플하게 깔끔하게 푸는 문제풀이를 많은 학생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당연히 안 보일 거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하게 푸는 풀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딱 그냥 겉보기로만 딱 봐도 알겠지만 그냥 바로 심플하게 풀리는 형태의 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스타트업에서는 안 하고요. 당연히 알고리즘 수업부터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현재 트렌드에 맞도록 문제를 좀 간결하고 그리고 최적화되게 푸는 형태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정말 많았어요. 마지막이에요. 자, 형광 같은 소통 및 관리 시스템.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도 남들과 차별점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인강이라는 이런 특성상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 좀 관리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게 보통 내가 지금 일방적이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만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쌍방향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나는 이 상황에서 더 디벨롭 시킬 거야. 근데 지금 요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더 디벨롭 시켜서 그때마다 내가 공지로 좀 더 알려드릴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완벽한 복습 교재와 손글씨 해설 제공입니다. 일단 내가 여러분들 숙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어디로 택배로 보내세요. 김동완 수학연구소로 택배로 보내세요. 내가 채점 막 열심히 해주고 이거 피드백 달아주고 다시 보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부교재를 구성할 때 정말 그 관리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부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복습 교재. 그냥 수업 듣자마자 그냥 문제 풀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냥 수업 듣자마자 그냥 수업에서 쌤이 얘기한 거 그대로인데? 하는 느낌으로 내가 부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손글씨 해설이 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설지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채치는 아닌데 나의 손글씨를 보면서 실제로 쌤이 이렇게 풀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계속 꾸준하게 느낄 수 있게, 전 1년 동안 모든 걸 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손글씨 해설이 제공됩니다. 물론 스타트업은 구성이 안 돼요. 스타트업은 손글씨 해설이 제공이 안 됩니다. 이유는 스타트업은 그냥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내 손글씨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완벽한 복습 교재와 손글씨 해설 제공이고요. 두 번째는 강사가 직접 달아주는 상세한 고민 상담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 다음에 쌍방향으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교가 있어요. 조교가 이제 달긴 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수학 질문 같은 거 이제 조교들이 좀 다는데, 이제 상담 같은 것만큼은 쌤이 직접 달아드리고요. 상담은 솔직히 조교로 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고 싶어서. 실제로 올해도 쌤이 이제 티폰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라이브로 또 서로 이제 소통하는 티폰 모의고사라고 쌤이 이제 모의고사를 주고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월 말에 여기 와가지고 쌤은 여러분들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1시간 정도 대화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채팅 들어오는 친구들 보니까 이름 보니까 너 Q&A에 누구 달았던 친구 아니야? 한데 맞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난 어떻게든 좀 가까워지고 싶기 위해 더 노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제가 고민 상담은 다 들어드리고 다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수학 내용도 내가 조교들도 좀 쓰긴 하겠지만 언제는 뭐 저도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세 번째, 학습법 및 수험생을 향한 따끔한 조언. 제가 좀 사실 저 F거든요. 저 F인데 약간 수업할 때는 약간 T인 것 같아. 내가 ESFJ거든, MBTI가. ESFJ인데 애들이 선생님, 쌤 T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강사는 나는 F면 F여야 되긴 하지만 학생들의 이제 뭐 슬픔, 뭐 아니면 기쁨 이런 걸 공감해주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나는 이 수학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공부에서만큼은 진짜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러 올 때 당연히 공감해주지. 공감해주고 이제 그런 고민 상담들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는 편이긴 한데 공부법과 관련해서는 정말 T예요. 정말 냉정합니다. 완전 폐풍 다 날릴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TCC 영상이든 아니면 그냥 그 수업 영상에서도 쌤이 이제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네. 쌤이 이제 스타트업은 이건 스튜디오 촬영이에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은 이제 그냥 앞에 PD님이랑 그냥 같이 이제 둘이서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따끔한 조언을 하면 이 PD님이 되게 민망해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안 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또 딱히 또 어렵지도 않잖아.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그런 잔소리들을 좀 많이 안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알고리즘 수업부터는 이제 현강 수업으로 다 바뀌거든. 현강이면 이제 앞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화 아닌 화를 좀 낼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수업 때도 많이 할 거고요. TCC도 많이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소통을 좀 할 거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또 많은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자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또 관리 중에 하나인데 무료 모의고사를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대비용 무료 모의고사를 제가 드릴 거고요. 당연히 해설 강의도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약간 스포일러의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한번 찾아와서 수업 들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쌤 뭐 인스타로 이제 고민 상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DM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평강 친구들은 이제 뭐 제 카톡은 알지만 뭐 어쨌든 인강 친구들은 제 카톡을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도 따로 합니다. 유튜브도 수학 강사 김동환. 직관적이죠. 수학 강사 김동환으로 활동을 하고요. 뭐 많이 올리진 않아요. 유튜브는 그냥 딱 해설 강의 정도, 해설 강의 뭐 총평 요 정도로 좀 많이 올리고, 사실 쌤이 다른 거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주변에서도 맨날 뭐 브이로그 해라 뭐 해라 뭐 하는데 사실 그럴 시간이 쌤이 거의 안 나. 컨텐츠 준비하고 강의하는데도 저는 시간이 아예 없어서 아마 이제 그거 위주로만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해설을 좀 빨리 보고 싶다, 모의고사 해설 같은 거 빨리 보고 싶다 하면 여기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좀 관리를 하려고 조금 노력하는 그런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제 뭐 제 커리 소개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들 이제 제 커리큘럼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 나라는 강사가 또 어떤 강사인지 사실 뭐 수업을 좀 들어봐야 알겠지만 수업을 뭐 다 맛보기 그 강좌가 있으니까 다 한번 수업 좀 들어보면 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수업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강좌의 OT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구체적으로 아시면 되고, 지금은 좀 가볍게 너무 또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냥 한번 크게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런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김동환의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을 저처럼 생각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결과로 확실하게 저는 입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결국
내 생각을 따라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나의 자신감이 곧 너희 자신감이 된다라는 말을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2025 수능 수학은 저 김동환 T와 함께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